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의 눈이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망 1명, 실종 1명이 발생했고 적지 않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직도 호우가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과 꼼꼼한 이재민 대책 마련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늘 폐막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파란만장했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민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들과 외신의 호평, 참가자들의 소감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한반도 종단 태풍인 6호 태풍 카눈은 예상보다는 큰 피해를 내지 않고 북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상청 대변인을 지낸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 오늘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카눈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15시간을 넘습니다. 카눈, 네. 현재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새벽 6시경에 이제 태풍의 일생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 태풍으로서의 이제 위력이 약해져서 태풍보다 체급이 아래 단계인 열대 저압부로 약해져서 북한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불 때 너는 태풍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네. 그 중심 부근의 바람이 약해지면 이제 태풍으로서 이름이 이제 아니고 열대 저압부라고 하는 이제 그냥 태풍보다 약한 그런 열대성 저기압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태풍의 일생을 이제 끝내고, 그렇다고 해서 날씨가 파랗고 뭐 바로 이런 날씨를 보이는 건 아니고, 우리 서울 경기는 예. 태풍이 몰고 온 그런 잔재물, 그러니까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남아 있으면서 지금 비가 내리고 뭐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태풍으로서의 이제 그 수명은 다했지만 네. 여전히 지금 비를 뿌리고 있거든요. 네,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북한에도 네. 피해를 많이 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상태. 만약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때쯤에 태풍을 가지고 북한 쪽에 갔으면 큰일 나죠. 엄청난 비가 내리고 뭐 산도 나무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태풍의 그 어떤 끝자락에 힘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여기 남쪽에 내린 양만큼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겠지만 태풍의 끝 영향을 지금 북한 황해도와 평안도에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데 아직은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6호 태풍 카눈은 생성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측이 불가능했고 변화무쌍했다는 말이 나왔죠. 네. 왜 카눈의 속도와 경로가 이렇게 이례적이었나요? 네. 지난 7월 28일 필리핀 동쪽 그 태풍이 발생하는 그 열대 바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태풍처럼 편동풍 영향을 받아서 중국을 향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면서 오키나와 공항이 폐쇄될 정도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이 태풍이 중국 대륙을 향해 가다가 중국 대륙에 있는 그때 우리나라에 폭염을 가져온 티벳 고기압이 중국 쪽으로 빠지면서 대륙에 뻑 버티고 있으니까 이 태풍이 가다가 그 거대한 고기압 뜨거운 공기덩어리를 뚫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약 이틀 정도 바다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저 바닷속에 찬물을 막 끌어올리면서 좀 약해졌죠. 그러다 중국, 네. 일본 쪽으로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물이 골을 따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는데 이게 또 한 번 꺾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만나서 일본 규슈 쪽으로 좌회전을 하죠. 그래서 한 번 꺾었다 또 저도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우리나라 남부에 상륙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태풍의 진로인데 곧장 한반도를 반절을 나눠가지고 쭉 올라가는 이런 진로는 제 기상청 30년 넘는 그 경력 중에서도 처음 보던 진로고요. 1951년부터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진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걱정했던 게 어젯밤과 새벽 사이에 카눈이 수도권을 덮칠 것이다라는 우려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네. 약해졌고 피해는 네. 예상보다는 약했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에 와서 이렇게 약해진 이유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지에 상륙을 하면 소위 말하는 에너지가 끊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6시간을 그 자체 남쪽에서 뜨거운 바다에서 가져온 그 수증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충청도를 지나서 경기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이런 정도로 강력한 이제 태풍이었는데 오면서 또 지향류가 약하니까, 지향류라는 건 뭐냐면 태풍을 뒤에서 밀어주거나 앞에서 끌어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 힘만은 가지고 올라다 보니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많은 비가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태풍을 앞두고 이 태풍이 우리나라 상륙해서 관통해서 올라간다는 예상 진로에 따라서 아마 그냥 정부, 지자체, 언론 계속 이 태풍에 대한 어떤 대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피해가 어떤 역대 태풍보다도 피해가 적은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관군의 어떤 총력 대응이 네. 태풍의 이런 안전한 관리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말씀인데요. 네. 자, 이런 얘기가 또 들려요. 호주 기상청이 네. 카눈이 오는 13일까지 평양을 맴돌다가 14일부터 동해로 빠져나가 유턴을 한다는 얘기인데 좀 네. 황당하기도 하고요. 가능성이 네,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저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가 태풍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한번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호주 기상청이 운영하는 수치예보 모델에 어떤 태풍에 대한 어떤 상세한 어떤 그 예측의 노하우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냥 그 전 지구적인 수치예보 모델을 가지고 하나의 추정을 하는 거죠. 지난 5월달에 올 7월달 서울의 날씨 달력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7월에 3일만 빼고 서울이 계속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7월이 지나가서 결과가 나왔는데 다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그 호주 기상청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전혀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태풍으로서 일생을 마쳤고 그게 다시 또 틀어서 동해로 나갈 그런 기력도 없는 그런 태풍이 되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이 카눈이 지나가면 7호 태풍이 예비되어 있지만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요. 네. 폭염이 온다,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전망도 좀 해주세요. 네, 이번 태풍 오기 전에만큼의 강한 폭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 태풍이 지나가고 선선한 그런 가을이 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낮 기온이 32, 3도까지 지난번에는 낮 기온이 35, 6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염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바로 선선해지지 않는다. 여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폭염특보도 발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7호 태풍은 이 동경을 향해서 지금 북상 중인데 그게 도쿄에 상륙해서 일본을 관통해서 우리나라 저 동해 북부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저 먼 북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그런 진로를 밟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상륙해서 일본 열도를 따라서 저 북쪽으로 멀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호 태풍 카눈의 중심은 새벽 1시쯤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갔고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태풍으로서의 일생을 아침 6시 이후에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죠. 대통령실과 정부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재난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 조치와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입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호 태풍 카눈의 현재 위치 들으신 대로 북한 지역입니다. 자, 정확히 어디쯤에 있나요? 지금 6시쯤에 지금 이제 서북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열대 저압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태풍의 그런 모습은 감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11일 오전 6시로 경우로 해서 태풍 주의보는 지금 해제된 상태고요. 현재 화면에 나오는 방향으로 가서 쭉 더 진행이 되면 오후 4시쯤에는 평양의 서북쪽 50km 해상에서 태풍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지금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급류에 휩쓸렸던 한 여성분을 경찰 구조대가 뛰어들어서 살려낸 그런 영웅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대구에서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은 실종이 됐다고요? 네, 대구 군위군에서 67세 남성 한 분이 사망했고 그리고 대구 달성군에서 한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소하천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종된 상태인데 그런데 다만 이 사건들과 태풍과의 연관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서 중대본 공식적인 상황 보고서상에는 인명피해로 집계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인명피해가 지금까지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주택과 도로, 논밭 침수, 유실 피해 등도 있었습니다. 전국 상황 좀 집계해 주시죠. 네, 이게 올 때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사라, 매미, 루사 거기에 3대 태풍에 버금가는 그런 위력을 가지려고 했지만은 일단은 제일 크게 정전이 4만여 세대가 됐는데 이제 거의 80% 이상이 지금 복구가 됐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선제적 대응을 하라는 취지에 따라서 지금 11,700세대가 일단은 피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다시 생활로 복귀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도로 침수, 이런 제방의 침수, 이런 것들은 한 70여 건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제적인 그런 대응이 빛을 본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지자체의 대응으로 잘 피했는데 이 식물들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태풍 카눈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경북 구미에 있는 천연기념물 반송이 일부지만 쓰러졌다고요? 네, 반송의 일부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구미의 이 반송이 한 400년으로 수령이 추정이 되면서 둘레 길이가 4m에 달하는 저 왼쪽이 지금 쓰러져 있어요. 왼쪽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에 하나고 1988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저 존재 자체가 역사적인 기념물이라는 뜻인데 네. 이번 태풍으로 그 역사적 기념의 일부가 소실되게 됐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복구가 될까요? 근데 저게 생물이 저렇게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뿌리나 줄기가 온전한 상태에서 살짝 넘어지기만 한 거라면 다시 세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부러진 거라면 복구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상황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충북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8월 10일 오후인데요. 속리산의 정이품송, 정이품 벼슬을 받은 소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천연기념물 103호인데요. 가지 2개가 태풍의 영향으로 부러졌다. 이게 네. 조선 세조 때 나왔던 그렇죠. 그 일화 아닙니까? 네, 근데 심은 거는 세종 5년에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다 우리나라에 뭘 일어났는지를 다 기억하는 나무인데 사실 몇 년도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6번에 걸쳐서 가지가 부러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의 품성으로서의 아주 이 굉장히 줏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 잘 나왔고요. 사실 작년도에 걱정을 많이 했었죠. 힘나노 왔을 때 힘나노가 60kg였거든요. 초석이. 그럼에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뭐 화면에서 보는 대로 이제 가지가 2개를 지금 잃은 상태입니다만은 저게 이제 우산처럼 돼 있는 걸로 유명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잘 관리를 해주셔갖고 원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명의 세조 나오는 사극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행차를 하고 가는데 소나무가 저절로 가지를 들어 올려서 그렇습니다. 기특하게 여긴 임금이 이품의 정이품 벼슬을 내렸다. 정수입니다. 지금은 장관급을 벼슬을 내린 거거든요. 대단한 뭐 얘기거리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명력까지 본다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하고요. 우리나라 전체로는요. 6개의 반송이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금 남아 있어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품종으로서의 그런 위엄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비교적 무난하게 큰 피해를 안 내고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간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K3맥의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K3맥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 태풍이 바람이 굉장히 빠르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륙하기 전에 일본에서 막 그 자동차가 전복되고 오토바이가 허공에 떠 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그런 사진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우리나라 상륙한 다음에 빠르게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태풍이 따뜻한 바닷물로부터 힘을 받는데 육지에 딱 올라오는 순간 연료 공급이 끊겼다. 바닷물로부터의.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잖아요. 나라가 오밀조밀하잖아요. 산도 많고, 산도 계곡도 많고, 많고. 계곡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가 한번 쫙 휩쓸면 엄청나게 휩쓰는데 거기는 대평원이니까 거칠 것 없이 싹 휩쓸고 가는데 그야말로 맷돌처럼 갈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맥에 탁탁탁 걸린다는 거죠. 산맥 때문에 바람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네티즌들이 이번에 카눈이 K3맥에 막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을 태국산 열대과일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그런 오밀조밀한 지형에서 힘이 빠졌다는 건데 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전문가들이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바닷물로부터 연료 공급을 받지 못했다. 두 번째가 지형에 의해서 바람의 힘이 약해졌다. 그런 분석이 나오니까 이제 그 분석을 보고 네티즌들이 태국산 태풍 카눈이 K3맥에 막혀서 힘이 빠졌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이게요, 경제적 피해로만 보면 4호 태풍, 5호 태풍이 중국에 상륙을 했잖아요. 그렇죠. 피해액이 7조 원입니다. 역시 중국 대륙답게 많이 예, 뭐 피해가 그리고 나요.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있고 뭐 자금성도 침수되고 이제 그러고 복구에 3년이 걸린다는데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좀 박수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집중 태풍 관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태풍 카눈의 북상과 관련해서 정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 이게 이제 태풍 초기에 윤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고 사명감을 갖고 대비해달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번에는 정말 사전 대비가 전국 곳곳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그 부위에 대한 그 사전 대비도 철저했고 그다음에 그 도로 같은 걸 통제한다든지 네. 뭐 강둑 같은 걸 통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나서서 경찰분들도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최소화 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으로부터 전반적인 태풍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은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태풍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을 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구 과정에서도 빠른 진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이번에 효과를 본 그런 대응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실시간으로 각 지역의 폐쇄회로 TV, 그러니까 CCTV를 보면서
전국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는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어젯밤 9시 30분에 그 서울 상황실에서 전국의 대처 현황을 보고받고 또 CCTV로 직접 다 본 거예요. 전국의 상황, 그 현황을 직접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피해 상황도 점검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특히 뭐 하천변이라든가 강둑이라든가 위험 지역 이런 곳을 철저히 통제해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바람 불고 비 올 때 가장 걱정되는 게 혹시 이 폭염에 정전되는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섰습니다. 10일인 어제부터 곧장 대응 현황과 피해 복구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 정전 가구들을 좀 살폈다고요? 네, 지금 뭐 정전이라는 뭐 요새는 전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정전이 4만 가구 정도가 지금 정전이 됐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94%가 지금 복구가 돼서 지금 4만여 세대가 지금 불편을 겪는 거에서는 지금 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 발전소도 조금 뭐 침수가 있는 부분들도 지금 다 완전히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뭐 굉장히 빠른 조치와 그리고 선제적인 방어로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불편이 없게 지금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조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94.2%니까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카눈이 그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타격할 거라 이런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북한이 8월 10일 저녁 7시 반부터 이미 원산 시내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사태가 발생을 했고 피해가 좀 심각하다고 하네요. 네, 그 남북이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가로막은 거지. 자연은 상관이 없잖아요. 휴전선하고. 바람에는 휴전선이 없죠. 네, 그냥 태풍은 자기 가던 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의 피해가 일단 영남 지역에서 많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고 그대로 올라가서 북한의 동해안 원산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반에 벌써 북한의 원산 시내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북한에도 피해가 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에는 뭐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북한의 갑작스러운 방류에도 대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우리가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있죠. 2009년대도 뭐 통보 없이 갔고요. 작년에도 지금 통보 없이 이거 물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디서는 환강댐이라 해서 여기는 굉장히 3억 5천만 톤 정도를 지금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쪽 댐은 난강댐이라고 7천만 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고 없이 내려면 굉장히 지금 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군남댐의 지금 수위가 40m가 위험수위인데 28에서 30m 정도로 지금 뭐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방류를 시작하면요, 3시간 정도면 임진강에 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가 이 방어하는데 그리고 어떤 조그마한 낌새로 있으면 신속하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상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해서 9명이 숨진 바가 있고 네. 또 지난 7월에도 통보 없이 방류를 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네. 그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임진강의 필승교라고 군사분계선 최초로 나오는 다리인데 거기가 지금 1m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의 흔적은 지금 없습니다만은 하시라도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비상사태로 지금 뭐 거기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을 맡고 있는 곳이 한국수자원공사인데요. 수자원공사도 태풍 카눈이 북한 지역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비상태세를 유지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고 있는데 지난 9일에 그러니까 그저께 임진강의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랬던 이유가 바로 북한의 환강댐이 방류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태풍의 영향력이 있는 한 언제 또 방류할지 모른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북한에서 이번 태풍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카눈은 북한으로 빠져나갔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7호 태풍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그리고 올여름에는 더 태풍 피해가 없을지 있을지 아직 모르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져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파란만장했던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폐영식을 하고
대망의 K-팝 슈퍼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우려했던 태풍까지 비교적 무사히 지나가서 안심이 좀 되긴 합니다. 화제 공연 내용들 그리고 안전 대책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금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한 콘서트가 되도록 모든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 숙소로의 이동 시간, 출국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리 배치 및 입퇴장을 진행합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후반전부터 반전을 이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바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죠. 새만금에서 시작해서 코리아 잼버리로 바뀌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오늘은 그 잼버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K-팝 슈퍼 콘서트와 폐영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정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K-팝 슈퍼 콘서트가 준비를 정말 초치기로 했는데 어제 다행히 무대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바람 많이 불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생각보다 태풍 위력이 크지가 않아서 설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오늘 이제 가수들이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폐영식이 진행이 됩니다. 네. 폐영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쉬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K-팝 슈퍼 콘서트가 시작이 돼서 밤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2시간이 뭐 더 넘을 수도 있잖아요. 열광적인 지금 그 팬들의 환호가 있으면 딱 2시간만 합니까? 지금 워낙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등장을 하고 현장 반응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티켓 구하기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뭐 보이스카우트 단복을 사가지고 입고 들어가겠다 별의별 얘기도 나와요. 지금 요번에 그 K-팝 콘서트 라인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야, 이런 콘서트를 평소 돈 주고도 보기 힘든데 정말 보고 싶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단복을 빌려서 입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폐영식과 K-팝 슈퍼 콘서트 사이에는 저녁 식사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메뉴가 나올지 여러 가지 궁금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게 이제 아워홈이라는 데서 전체 이제 식단을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아워홈은 잘 아시면 2015년도 광주 유니버시티에도 하게 돼, 뭐 그다음에 피파 U20 그런 데 했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원들을 이제 4만 명씩이나 이제 대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야영지에서 평소에 먹었던 휴대식으로 좀 가는데 일단 메뉴들은 보니까 닭강정부터 시작해서 뭐 한식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워홈에서 이제 각 그 산업 현장을 지금 뭐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서 대원들을 자기네 이 키친에 뭐 이제 뭐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대박을 친 게 기생충 영화에 나왔던 그 짜파구리. 이거가 아주 뭐 대박을 쳤기 때문에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네, 그래서 셰프가 직접 나와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나눠줬다는 뒷얘기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식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냐는 그런 뭐 기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용보다는 미래의 4만 명에 가까운 세계 각국의 미래 지도자들에게 K-팝과 함께 K-푸드를 이 정말 광고할 수 있는 기회다. 광고하고요. 할랄 도시락, 비건 도시락 이런 것도 나온다면서요? 그건 다 준비를 해서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겪는 그런 일상생활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같이 경험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자기네 회사 광고도 있지만 이 청년들이 컸으면은 자기네 우리 뭐 K 산업에 일할 수 있는 인재로 항상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도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보관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지금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K-팝 슈퍼 콘서트는 장소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새만금 콘서트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에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까지. 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과정이 뭐 매끄럽진 않았지만, 그렇죠. 자,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 네, 최적의 장소로 간다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야영지에서 이제 뭐 나오는 부분들이 전국에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이것이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결국은 서울에서 상암에서 마지막 이런 콘서트 K-팝 슈퍼 라이브를 벌리면서 진짜 희망과 그리고 K 문화에 대한 그런 아주 색다른 경험을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뭐 기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도 전화위복 얘기를 하지만 뭐 화가 복으로까지는 안 변했겠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라인업이 확 달라졌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면면이 그야말로 화려하네요. 네, 엄청난 면면인데 특히 원래는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그 출연 라인업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암 경기장으로 바뀌면서 일정이 조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아이브 얘기 나왔잖아요. 원래는 아이브가 나온다 그랬었는데 전주로 가면서 아이브는 못 나온다는 얘기가 중간에 나왔었고 그리고 상암으로 온다고 하면서 뉴진스가 확정이 됐는데 뉴진스가 지금 세계적인 스타로 막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걸그룹이거든요. 블랙핑크 다음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돼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 롤라팔루자라고 하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뉴진스가 무대에 섰는데 7만 명 정도가 몰리면서 미국 사람들이 45분 동안 공연을 했는데 45분 동안 한국어 노래를 떼창을 하면서 따라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서 뉴진스가 각인이 됐거든요. 지금 가장 핫한 팀인데 사실 돈 주고도 보기 어려운 팀인데 여기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냥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고 그 밖에 NCT 드림, 있지, 마마무 등등등 19개의 한류 스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아이브도 애초에 나온다고 했다가 전주로 옮기면서 못 나온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일정을 조정해서 서울 공연에는 등장할 수 있다. 아이브가 유턴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뉴진스와 아이브가 모두 등장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콘서트가 오늘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그룹을 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몇몇은 좀 들어보면 자리가 나면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못 가겠지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화려한 면면이 최근 뉴진스가 모 미국 그 스마트폰 광고 모델로 되면서 그야말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뉴진스가 그 미국의 유명한 스마트폰 회사의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그 뮤직비디오가 대박이 나면서 한국에서도 그게 광고로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은 일본이 그 스마트폰의 세계적인 주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 영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광고에 쓰고 그런 걸 평소에는 잘 안 했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뉴진스가 출연한 뮤직비디오 영상을 일본이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해당 스마트폰 광고로 일본 내수용 광고로 그걸 쓸 정도로 일본에서도 화제거든요. 미국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직 페스티벌 출연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걸그룹 특히 뉴진스가 지금 엄청난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러한 걸그룹들을 요즘에 4세대라고 하거든요. 블랙핑크는 3세대였고 4세대 세계적인 한류 스타들이 오늘 K-팝 슈퍼콘서트에 총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대박입니다. 해당 콘서트는 잼버리 대원들만을 위해 진행되는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 싶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일부는 콘서트 보기 위해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중고거래 마켓에서 이 보이스카우트 단복을 돈을 주고라도 구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단복을 입으셔도 출입은 제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딱 인솔자가 각 나라별로 지금 이 인솔을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 이제 또 나오는 이런 지원자들이 다 체크를 할 거고요. 사실 원래 계획에 이제 퇴영식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요. 자, 다음번 지금 개최지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오시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못 오게 된 상태면 만약에 폴란드 대통령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가셨을 확률이 높은데 뭐 오실지 안 오실지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인원들 이 통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갈 상황이라서 뭐 이런 관심은 굉장히 고맙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단복을 사셔도 입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공연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혹시 모를 어떤 불상사에 대비해서 시간차를 두고 입장을 시킨다고 하고 2시부터 교통통제가 시작된다고 하죠? 네, 안전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 국제적인 콘서트에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뭐 뉴키즈 온더 블럭이라든가 그런 안전사고들이 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순차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반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하고 4만 명이 넘게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장도 뭐 행사 끝났다고 알아서 가세요. 그게 아니라 각자의 숙소 이동 시간이라든가 출국 일정들을 다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퇴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과 퇴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처럼 보이겠어요. 네, 거대한 축제처럼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일부 네티즌들이 또 여기 나도 보겠다고 끼어들어서 혹시 또 무질서가 조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헤아리셔서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가수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괜히 뭐 스카우트 대원 옷 빌려 입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4만 명 넘는 그런 외국 그 손님들이 여기에 모이다 보니까 버스 수만 해도 1000대가 훌쩍 넘습니다. 혼잡이 아주 예상이 돼서 교통통제도 한다고 하는데 마을 버스도 우회 운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1440대가 움직인다 그러면 주차하는 데만 70분 내지 8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순차적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교통통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기서 뭐 자막에도 나오면 미국, 영국 또 참석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영국하고 미국이 제일 먼저 퇴영을 한 단체거든요. 남아서 한국을 다 익히고 체험하고 다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주는 부분들로 뭐 감사되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잼버리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식을 다 같이 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요. 교통통제 상황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오늘 상암동 쪽으로 오실 분들은 각별히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원 인력도 확보가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청 직원 220명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150명이 이제 주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방관, 경찰도 800명이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어떤 뭐 의료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0여 명의 의료진이 배치가 돼서 아주 철저하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때 문제가 됐던 게 화장실 인력, 청소 인력이었어요. 이걸 그냥 10배 이상 늘리니까 불만이 싹 사라졌는데 편의를 위한 준비를 어떤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일단 각 층에 소화기를 추가로 다 비치를 하고 또 버스로 이송할 때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 야영장에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샤워실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였었는데 K-팝 슈퍼 콘서트에서 샤워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샤워실 문제는 없는 거고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그 화장실 위생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 인력을 200명 이상 투입한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콘서트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대사가 된 것처럼 잼버리 대원들을 좀 대해달라고 당부를 했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가 공식 휴가 일정입니다만 오늘 집무실로 출근을 해서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총리가 반장, 행안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비상대책반을 비롯한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모인 4만 5천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잼버리와 이번 카눈 태풍을 언급하면서 해외 대원들이 각 나라로 무사히 귀국하기 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잼버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소속 대원들이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K-팝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숙소와 행사장 간의 이동, 행사장 입장과 퇴장, 행사 준비 및 공연 진행 중 안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획된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도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초반에 비난을 쏟아냈던 주요 외신들은 후반전 이후에 한국 정부의 이 긴급 대응 또 신속한 지원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외신들의 반응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더웠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다. 싱가포르 CNA였고요. 영국의 BBC는 한국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CNN은 지역 축구팀이 축구 경기 티켓 4,000장을 건넸다. 그런 얘기도 또 보도를 했고, 스웨덴 언론은 기다렸던 잼버리 일찍 끝나는 게 아쉽다. 자,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 호주 언론입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자, 저게 취재를 해서 한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신들의 보도 그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극과 극입니다. 이번에 잼버리 초기에는 뭔가 지금 준비 상황이 안 좋다. 지금 막 학생들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런 식의 논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후반부로 접어드니까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국인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친절하다. 스카우트 대원들한테 막 다가와서 모르는 사람들이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해주고 누구는 막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어떤 분은 케이크를 선물하고 그런 사례들이 외신으로 다 보도가 되고 있고 심지어 조기 종료가 아쉽고 또 뭐 오스트레일리아 매체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후반부에 진행된 여러 가지 대체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놀라운 것이 요번에 새만금 잼버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좋은 얘기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뭐죠? 외국의 대원들이 한국의 부항이 최고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외신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 카눈도요. 전화위복의 계기가 좀 됐어요. 네. 카눈이 북상한다고 할 때부터 실외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실내 활동에 주력을 했는데 이때 이제 한방, 그렇죠. 뭐 한국 문화, 다도 이런 걸 맛본 게 그래서 인생 최고의 시간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평생 이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로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잼버리 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잼버리를 한 거에 대해서 나쁘다. 4%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체 조사로도. 96%가 그러면 좋다는 건가요? 아유, 색다른 것들을 다 하고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저께 퇴근하는 길에 잼버리 팀이 하나 지나가는데 뭐 가서 말을 걸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고마운 그런 심정들이 지금 뭐 그때는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한국을 와서 체험해주고 이것을 사실은 또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얘기들을 외부에 전하는 아주 메신저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잼버리 대원들을 보고서 고맙다는 느낌을 느꼈던 그런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부항, 뜸, 침, 그리고 추나 치료를 받아서 한의협회에서 설문조사를 어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98% 가까이가 너무 좋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98% 정도가 좋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스카우트 대원들한테는 굉장히 이색적이고 뜻깊은 그런 경험이 됐을 것 같고, 그런 어렸을 때의 경험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번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번에 그 잼버리의 초반에 안 좋은 여론을 이끌었던 것이 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잖아요. 4,500명이 먼저 가면서. 네, 가장 먼저 퇴영을 해서 해외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었는데, 그 영국의 대원들이 이번에는 가장 늦게 귀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12일에 귀국할 예정인데 영국 대원들은 하루 더 있다가 13일 날 귀국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 대원들이 수도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귀국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국에서 즐기고 간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게 유종의 미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남은 피날레도 그렇게 안전하게 또 성원 속에 마무리하길 기대해 봅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책앤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정책앤 이슈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